우리는 지금 주민자치형 독립시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완성해서 이득을 여러분이 가져가세요, 그 뜻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의서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정비구역 위반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고 정비사업의 기초청사진이며 사업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고 용적률 검표율에 대한 계획이면서 사업 참여의 의사표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정부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우는 애를 젖을 주고 짖는 개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울어야 돼요. 뭘로? 동의서로. 지금 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동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본인 지장 날인이 필요하다는 부분, 신분증 필요한 얘기는 다시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동의서를 내시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분들 다 아세요. 재건축을 하면 좋은데,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죠. 동의서에 대한 오해, 현재 개인적인 사정과 정서, 사업성에 대한 투명성, 또 사업 참여 의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한번 골라서 정리를 해봤죠. 자, 동의서를 내면은 내 집이 팔린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은 공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 체계이죠. 따라서 공행정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출생 신고를 하거나 혼인 신고를 할 때 관청에 신고하는 것과 동일해요. 단지 사업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똑같이 진행합니다. 매매도 하고 담보 설정도 해요. 동일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동의서를 내면 매매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내 재산권 행사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주택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행정상 신고사항이더라, 재산상 아무 불편이 없더라. 또 있습니다. 난 아직 내 집이 괜찮은데. 맞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좀 전에 서두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점점 노후화되고 있죠. 이중주차 때문에 여러분들 다툼도 많습니다. 또 비 오는 날 노상에 주차하고 장봐주고 들어오실 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죠. 이런 불편함이 시작이 되고 배관 노후 등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공용시설에 대한 수리를 시작을 해요. 자, 이때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는 측이 있고, 반면에 그걸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왜 하는데, 이러면서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재건축 단지 후 주민들이 빡빡 갈라지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지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해결점을 찾으셔야죠. 또 있죠. 에너지 효율 감소가 되어서 이에 대한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파트는 자꾸 저평가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단지가 지금은 살만하다고 생각하지만 5년 후에는 이런 일이 아주 일상화되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 이런 분 계십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이 집을 지을 때까지 있을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90 몇 세 되면 그때 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요새 우스갯소리로 이러는 얘기 하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그러죠. 자, 그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할 뿐만이 아니고 내 재산 증식도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 자식에게도 좋아요. 내 자식, 내 손자에게 영광된 거 물려주십시오. 하나 더 있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네가 과학자들의 주거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더 오도록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밥그릇 준비를 않고 있어요. 하셔야죠. 국가를 위해서도 하셔야 될 일입니다. 또 시공사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 사업은 조합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란 토지 유유 상하 권리에 미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시행사죠. 그런데 시공사는 집만 짓는 겁니다.
집값만 지어서 공사비만 받아가는 것이고 일종의 목수하고 똑같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반 자료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집 지을 사람 하나 뽑아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된 이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발생되는 이득, 옛날 주택건설촉진법 시대에는 시공사 이득금이 가장 바닥에 깔려 있었죠. 그래서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은 어떻게 합니까? 원가 분양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건축비, 사업비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조합원 분양가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사 이득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번 이득금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장 성공된 사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원가 분양을 하게 된다. 분양가는 따라서 낮아지게 된다. 시공사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발생된 모든 이득은 여러분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이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또 있죠. 나는 지금 낼 돈이 없는데 지금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돈 내는 조합은 한 분도 없어요.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PM 또는 정비업체를 뽑아서 자금을 대여받다가 조합이 설립이 되면 시공사를 뽑습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외상값을 갚아주고 이때부터 돈을 빌려줘요. 그러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은 금융권과 직거래를 시작을 하고 조합에서는 착공이 되면 분양 수입을 받아서 이제 그 금융권과 빌렸었던 돈을 갚아내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입주를 하게 되면 이때 정산을 하게 돼요. 이때 수익금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조합원이 내는 부분 있나요? 정비 사업을 하면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하면서 돈 내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동의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낼 돈이 없어도 동의를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나 이사 갈 집 돈은 또 이자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맞춰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업 진행 시에 관리 처분을 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이주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주비는 드리고 그리고 입주할 때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작정 주느냐? 그 이주비의 총액은 국가 정책과 금융 정책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지금 현재는 DTI LTV가 60%예요. 그 범주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주 비용을 더 드립니다. 종전가에 알파를 더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시공사가 준비를 하게 되기도 하고 금융사에서 돈을 더 준비하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한남 5구역에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했어요. 그 한남 5구에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했을 때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 이주비를 조합원들 감정평가 금액의 150%를 저희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 어느 분도 이사 나가는데 불편한 점 없겠죠. 자, 이건 말고도 또 제 금융권을 도와서 이주비를 더 충분히 준비해서 이사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자는 어떻게 할 건데 걱정되시죠? 이 이자는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의 사업비로서 지출하도록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주비 정산에 관련된 것은 준공 입주 시 정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사를 갈 때 이사 없어서 또 이사 비용이 없어서 이자를 못 내서 그런 얘기도 정비사업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번 경기 어려움을 겪었죠.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IMF 금융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습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자산 디폴트가 일어나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 다 나갑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게 국가 의무예요. 우리 대한민국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행정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으로 상승한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호황기가 한번 왔다 갔죠. 그러는 사이에 코로나가 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 장소가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회복기에 행정적인 업무를 다 진행하게 되면 분양 시점에서는 좋은 분양가에 우리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8달 19역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은 사례예요. 거기도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회복될 때,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분양 처분을 할 때는 가격이 최대 상승 국면을 칠 때 분양 처분을 하면서 막대한 로또를 맞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그 위치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조합장이 업체와 짝짝꿍한다. 이제 우리 동네에는 아직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다른 조합에 가보면 조합장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아파트가 10채가 생긴다더라, 총무이사는 5개가 생겼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에서 그런 일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조합장이 되면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 말 하는 거예요. 분양권이라는 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얼핏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동네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하셨다면 취소하세요. 서로 감정사납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에서 사업을 진행을 한 중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그 절차는 이사회 대회를 경유해서 총회에서 업체를 뽑기도 하고 대의원에서 뽑기도 하고 조합장이 뽑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업체에 관련해서는 총회에서, 그리고 조합장은 긴급하게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계약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으로 사업을 진행되는 현장들에서 업체와 검은 돈이 거래가 되었었다, 그런 일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돈 씀씀이가 깜깜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혀 깜깜하지 않습니다. 자, 조합은 설명드렸을 때 법인이고 건설사이고 행정청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국가나 공공단체처럼 똑같이 예산 편성해야 되죠.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 조합은 건설사이기 때문에 기업 일반 회계 기준과 정비사업 예산 회계 기준에 따라서 예산 수립해야 돼요. 집행할 때는 영수증이 필요하죠. 근데 검증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조합에서 1차, 두 번째는 회계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인의 감사인의 법률 규정에 따른 감사반이 와서 여러분 조합 감사해요. 한 달 정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관청에 보고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깜깜이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운영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 결의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공개하고 그 결의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지 모르는 도 쓸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사업 진행이죠. 자, 새 아파트 다 좋은데 내 노자금이 어쩔지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재건축 사업을 보면 빵빵백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 계약금 없고 중도금 없고 입주 시 정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입주 시 금융권을 대환을 해주는데, 장기 처리를 해주는데, 또 시공사에서는 이런 것들과 협의가 가능하죠. 입주 후 2년 또는 4년 후에 잔금을 유예해달라, 이렇게 결의도 해요. 여러분 조합과 시공사와 계약 체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었을 때 그 폭, 이득금, 그건 조합원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 돈으로 남은 혹시 부족했었던 금은 있으면 정리하시면 돼요. 또 거기 하나 더 있죠. 이번에 법이 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혹시 사업이 완성된 후 입주가 불가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자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택연금제도를 새롭게 상품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새로 아파트와의 가격은 엄청난 차이, 2배 정도 날 거예요. 그러면 연금제도를 사용하더라도 고가의 새 집으로 짓는 것이, 새 집으로서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지금은 현재는 내 새 아파트도 다 좋은 것처럼 노후자금도 충분히 준비된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남은 삶을 여유롭게 조망권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강이 좋다, 어떤 사람은 산이 좋다, 어떤 사람은 도시를 보는 게 좋다, 각각입니다. 다만 우리 구역에서는 지금 현재 갑천에 대한 여망이 많으세요. 지금 현재 갑천을 바라보고 있는 조망권을 살펴봤더니 약 50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새롭게 집을 짓는 것은 신축 갑천 조망권은 약 2,000세대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분양처분이라는 절차를 전하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이 분양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합니다. 그럼 갑천을 도저히 떠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면 되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갑천 조망권 고소하고 싶은 분들, 탈락될 분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보여요. 이것도 별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나를 빼고 재건축을 해, 이런 분 계시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 정기수 추진준비위원장께서 6개월 동안 저희하고는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또 많은 습작이 한번 있으셨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시면서 추진준비위원님들을 함께 진행합시다라고 공문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정식으로 공문도 보냈어요.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추진위원으로 가입이 안 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참 송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준비에 불과해요. 이 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조합에서 합니다. 추진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추진위원회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은 뱃속에 있는 아기예요. 뱃속에 있는 애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엄마 배 차는 거 빼고. 똑같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되어야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조합으로 옮겨갈 때 그냥 누구가 이사를 하고 대의원을 하고 할 수 없어요. 조합은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공공단체 임원 선출 및 선출에 관련된 규정과 거의 비슷한 임원 선출 규정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죠. 이에 따라서 선출해야 돼요.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명할 수도 없어요. 조합 과정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역에서 임대위원으로 선출하게 되는 창립총회 시 적극적으로 후보 출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뒤에서 참여하셔도 되겠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비사업부 별명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우선 기술은 시공사, 설계사 등 각종 전문가들의 180개가 덤벼들죠. 자금은 금융사와 시공사에서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은 PM사나 변호사, 회계사, 조합, 집행부가 경영을 해가죠.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공사들이 정비사업이 수제 1호예요. 누구든 하고 싶은 일이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우리 권리를 주장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정기수 추진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일을 진행을 해왔는데 6월 4일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이 대폭 개정이 될 때 이거 법이 개정이 되는데 재건축을 하면 어떨까요? 이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법 개정 전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이 시행이 되고 2바퀴 돌아가는 중에 동의서를 받는 것만 7년 이상 소요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비구역 입안 동의서 받습니다. 제한 동의서 받고 나면 입안 동의서 받고, 그거 끝나면 추진위 동의서 받고, 그거 끝나면 조합 설립 동의서 받았어요. 그래서 동의서만 7년 걸렸죠. 이건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동의서는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고, 이 결과 재건축 정비 사업은 평균 16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아파트 메카라고 하는 음마아파트가 창립총회를 24년 만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세가 지긋한 조합이 서울시 송파구 거의 2-1 구역이죠. 조합 나이가 49살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는 않으시죠? 이건 빨리 끝낼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법이 바뀐 내용을 보시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통합동의서 2개월에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진이 승인되고 나서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창립총회를 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정비구역 입안 동의서와 추진인의 구성 동의서와 조합 설립 동의서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진 정비구역 입안 동의서 완결이 되고 나면 1년 내 정비구역 결정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시설계에서 우리는 이 일을 신속히 하고자 약속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 기간을 1년을 보고 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동의서를 다 내준 때부터. 동의서가 다 걷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청에서 일을 안 해요. 정비구역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동의서는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고 1년 안에 매듭을 짓는 것은 우리가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에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조합에서는 정비구역 결정 고시 후 즉시 창립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까요? 거의 1년 6개월, 2년 안에 우리는 조합까지 가요. 그럼 기간 확 줄여지겠죠. 이렇게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안전진단이 A, B, C, D, E급으로 돼 있어서 E급은 즉시 시행하고 D급은 조건부로 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구조가 50%, 생활 편의가 50%였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장육부는 썩어 문드러지고 빼빼 말라 있어도 뼈다귀만 튼튼하면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죠. 어떻게? 구조 30%, 생활 편의 시설 70%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서도 주차장 불편하죠. 또 주차장 어느 곳 봤더니 약간 부실부실 무너지기 시작하더군요. 또 층간소음도 층이 낮아서 생활 불편합니다. 주차장도 내 아파트 앞에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제안을 해서 생활 편의 시설과 구조를 평가를 함으로써 우리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안전진단을 과거에는 정비구역 위반하기 전에 주민 10%를 걷어서 통과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는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답니다. 준공 이후 30년이 된 곳에서는 누구든 어느 곳이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 현장 답사를 하지 않기로 법이 방향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사업 준비가 되면 갈 수 있다. 법 개정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각종 영향평가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경관이 끝나고 나면 교육 끝나고 나면 환경 끝나고 교통 끝나면 건축 다음에 도시 다음에 공원, 이런 식으로 각종 영향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게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계획, 환경에 대한 계획,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환경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죠. 그래서 보통 조합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인가 받는 것이 3년 4년 걸리는 것이 보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잘못된 거죠. 사업을 시작하려면 빨리 끝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각종 영향평가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 7가지 영향평가를 한 테이블에 앉아서 국과장들이 해결을 하라요. 그러면 기간이 단번에 줄어들어서 6, 7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이것도 기회예요. 자, 그래서 추진력 운영 4대 목표를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운영 경영과 사업성 극대화, 그리고 소통하는 추진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추진하고자 하죠. 민주적 경영은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간담회 설명회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를 개최한 것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 번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단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사업성은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330%를 목표로 해서 소유자 맞춤형 아파트를 설계하라고 편의시설을 최대화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추진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의견 충분히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특히 필요시 민원 전담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합장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문 전담 민원 상담사를 둠으로써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줌으로써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것 모두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또 신속한 사업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법이 6월 4일 날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 통합 동의서가 5월 28일 날 결정이 됐어요. 근데 정기수 위원장님이 6월 4일 날 법이 개정이 되고 6월 5일 날 유성구청에 가서 검인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대한민국 신속통합 1호예요. 이렇게 신속하게 한 곳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장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제1호 검인 1번을 받아봤어요. 자, 그러면 동의서도 1번으로 많이 내보고 또 1등으로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정비 사업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주민들의 동의서가 관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동의서가 51%나 걷어서 신청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49% 민원이 대기 중입니다. 행정 담당자는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의서를 걷어보면 95%, 98% 걷어져요. 더 이상 민원이 있을 것이 없어요.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이게 인지산정이에요. 여러분 좋은 집 지어서 재산 증식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동의서 내셔야 돼요. 나만 내지 말고 옆집, 웃집, 아랫집 손가락 달린 내 손가락 10개 정도는 전부 다 여러분들 손가락 걸고 다 동의서 내셔야 여러분 집 짓습니다. 그래서 내 것만 내지 말고 옆 사람, 웃집 사람, 아집 사람 전부 다 함께 내세요. 그래야 여러분 사업 신속히 진행됩니다. 따라서 우리 추진위원장님은 사업을 극대화하고 소통하는 추진이 민주적 운영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걸리는 프로젝트 시간적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정비구역 결정 고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정비구역 입안 동의서가 거둬지고 나면 정비구역 결정 고시는 1년 만에 정리를 할 것이고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후 7년 내 입주하고자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여러분 집 49층 집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안전에 최선을 만전을 기하고 집 지어갈 겁니다. 거기 하나 더 있죠. 15년 안에는 우리 집 같은 집 안 만들게 하도록 최고급으로 지을 생각이죠. 여기에 시사하는 바 이번에 주택연구원에서 엊그저께 나온 보도자료가 있죠.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 노후되어서 재건축을 하여야 할 아파트가 80%에 육박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우르르 재건축하겠다고 다 덤비면 우리가 집을 아무리 좁게 지어도 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 경쟁 체제에 함께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다가온 미래에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정교수 위원님과 함께 스케줄을 정리하다가 오늘 날짜를 정했던 것이죠. 따라서 7년 내 입주하고 15년 내에는 이와 같은 아파트를 더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고급 아파트를 짓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동의서 내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 진행합니다. 지금 동의서를 걷기 위해서 뒤에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제가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막 걸어 나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동의서 내고 가세요. 어차피 우리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할 일 지금 신속하게 내가 먼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